안녕하세요. 마이크 소리 괜찮아요? 마이크 소리가 좀 작은 것 같은데? (1월) 달에 처음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네, 그분들은 처음 공부하시죠? 네, 처음 공부한다는 전제하에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매주 목요일 날 저랑 같이 수업하는 과목은 맨 위에 있죠? 공인중개사 법령과 실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오늘은 1장과 2장을 진도를 나가는데 처음 오신 분도 있으니까 소개 겸해서 좀 보겠습니다. 우리 과목은 크게 교재가 3파트로 되어 있어요. 총 3편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1편, 2편, 3편 이런 식으로. 그래서 1편 한번 읽어봐요. 시작. 공인중개사 법령, 공인자 빼고 읽어도 돼요. 그냥 중개사 법령 해도 돼요. 2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3편, 중개실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매년 2월 말까지 시험 공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시험 공고를 할 때 시험 비중을 정해서 공고를 합니다. 근데 그 공고할 때는 이렇게가 70%, 이렇게가 30% 출제된다고 하는데 실제 시험은 중개사 법령에서 70%, 1편이 70%, 2편과 3편이 30%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총 40문제 중에 이쪽에서 70%니까 28문제, 이쪽에서 30%니까 12문제 가량이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 12문제가 대략 6문제, 6문제 비중으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정확하게 지켜지진 않은데 대략 이 비중으로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 과목은 2차 과목 중에 전략 과목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교재 맨 앞에 보시면 2차 과목 공인중개사법 중개실무 이렇게 돼 있죠. 앞으로 여러분들이 우리 과목을 목요일날 무슨 과목이야? 그러면 여러분들끼리 얘기할 때 중개사법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교재는 42페이지를 펴세요. 42페이지. (42페이지) 보시면 총설이 있고요. 제1절 부동산 중개업의 개관이 있는데 그쪽은 여러분이 신경 쓸 거 없습니다. 따라서 그 밑에 무슨 도표를 애운다든가 그런 건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1편이 아까 뭐였죠? 중개사 법령이었단 말이에요. 그 중개사 법령의 어떤 역사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칠판 보죠. 여러분이 따려고 하는 자격증이 뭐예요? 중개사죠. 중개사가 뭐예요? 중개 전문가죠.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이 중개사 자격증을 따면 나중에 부동산 관련업에 가는데, 부동산 관련업이 부동산 건설도 있고 건설업, 토목사업, 또 부동산 중개업, 부동산 금융, 부동산 컨설팅 종류가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여러분이 관심이 있는 분야가 어디예요? 부동산 중개업 분야죠. 옛날에는 이 부동산 중개업 분야가 전문화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전문화됐어요. 하나의 업종으로 자리를 잡았죠. 그래서 이 분야를 규제하기 위해서 법을 만든다 이거야. 그 법이 1984년에 만들어진 부동산 중개업법이에요. 그러면 이 1984년에 저 법이 만들어져 가지고 우리 부동산 중개업을 규제하게 됐는데, 자, 이때 중개사 제도가 도입이 됐어요. 그래서 1985년부터 공인중개사, 말하자면 중개사를 배출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 중개사가 1회 때 배출이 됐는데 이때 이제 5만 명 합격해가지고요. 역사상 가장 많이 합격했던 시절인데, 중개사를 배출하게 되는 중개사가 없었겠죠. 그래서 공인중개사 자격 없는 사람들이 창업을 했어요. 자격 없는 사람들이 창업해서 계속 일을 해온 거죠. 지금도 이 사람들이 현재까지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중개인이라고 그래. 복덕방 사장님들. 그 다음에 이제 85년부터 중개사를 배출했는데 1989년도까지는 공인중개사를 배출했잖아요.
그러면 이 중개사들에게 사무소를 내게 해주고 여전히 자격 없는 사람에게도 사무소를 내줍니다. 요 5년간. 그래서 자격증 없이 뭐 70년대, 80년대 이렇게 등록을 받아 사무소 운영하는 사람하고 85년부터 89년까지 자격증 없이 창업해서 일을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까지. 이 사람들을 중개인, 우리가 쉽게 그냥 복덕방 사장님들이다. 이 비율이 한 4% 됩니다. 4% 현재. 1989년을 넘어서 1990년도부터 있죠. 1990년도부터는 자격증 있는 중개사들만 창업이 가능합니다. 이게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창업하려면 중개사 자격이 필요하다. 88 올림픽 때 창업을 했으면 지금 자격증 없이 일을 할 텐데 이렇게 얘기했더니 나는 88 올림픽 때 태어나지도 않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아무튼 그러면 이 시절에는 뭐 88 올림픽 때 뭐 90년도, 92년도 뭐 이쯤에는 중개사 자격증 없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았죠. 이제 자격증 있는 사람들이 이제 창업하게 되니까 숫자가 조금씩 늘어난 거야. 그런데 시간이 많이 흐르니까 그분들은 이제 돌아가시고 폐업하고 해서 점점 줄어들어요. 그리고 중개사 출신들이 많아지죠. 역전 현상이 벌어집니다. 변호사들은 다 변호사법 그러고 변호사란 말을 쓰는데 우리는 중개업자라는 말을 썼어요. 아니 우리가 중개사인데 왜 중개사라고 안 하냐. 그래서 이제 법의 이름을 바꿔요. 그래서 2006년도부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만듭니다. 원래는 공인중개사법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이 부동산거래 신고제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법의 이름이 길어진 거야. 그랬다가 2017년부터 이 법이 쪼개져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법 따로 떼고 부동산거래 신고법을 따로 떼고 두 개로 쪼갰어요. 그래서 앞쪽이 지금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요 뒷부분, 요 부분이 아까 봤던 2편에 있는 겁니다. 2편에. 그래서 1편, 2편으로 쪼개진 거예요. 지금 현재는 중개사법이다. 여기서 70% 출제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43페이지에 가면 법의 체계와 중개사법이 구성이죠. 맨 위에 나와 있는 헌법 이런 건 다 필요 없고요. 2번 보세요. 2번. 중개사 법률이라고 돼 있죠. 그 옆에다가 화살표 치고 국회라고 써요. 국회. 국회에서 만든 법을 법률이라고 그래. 잠깐 칠판 보세요. 여러분들 3권 분립 들어봤죠? 웬만하면 대답 좀 해요. 자, 입법부가 있고 행정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법부가 있죠. 입법부가 하는 일이 법을 만들고 행정부를 견제하는 거죠. 국회에서 만든 법 중에 가장 상위의 법이 뭐예요? 헌법입니다. 헌법이 제일 높은 법이죠. 헌법 밑에 또 법이 있어요. 그걸 법률이라고 합니다. 그럼 법률이 만들어지면 이 법률이 행정부로 와서 대통령이 공포하고 그 법률